유튜브 영상 보면은 아마추어랑 진짜 실력자들이랑 섞여 있잖아요. 근데 어떤 아마추어가 만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왼쪽에 있는 건지 갑자기 다른 장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게 180도 법칙을 어겨서 그런 건데 기초적인 건데도 이게 찍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나눠 찍기라고 부르는 건데 카메라 세팅을 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쪽 구도에서 대사를 다 녹화를 하고 반대쪽 자리에서 대사를 다 녹음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찍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실수로 어길 수도 있는 거죠. 아니면 몰랐거나. 근데 제가 그거 볼 때, 이게 왜 내가 헷갈리지? 그때는 공부를 안 했을 때였거든요. 옛날이어가지고.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? 혼란스럽지? 생각을 했었는데, 나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왜 그게 불편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. 연속성을 깨트린다는 건데, 연속성을 깨트리게 되면은 이제 관객이 혼란스러워지고,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짜증까지 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, 이 180도의 법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내러티브를 영상으로 담아야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. 목적은 계속 관심 있게 보게 만드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. 알려드릴게요. 제가 공부한 거를. 모든 영상, 영화를 포함해서 유튜브 영상을 포함해서 모든 영상에는 가상선이라는 게 있어요. 가상선은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거는 뭐 제작하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가상선이 이렇게 있고 그걸 기준으로 이쪽 180도 반대쪽 180도 해가지고 카메라는 이 공간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는 법칙이에요. 카메라가 뭐 말하자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도 찍어도 되고 여기서도 찍어도 되고 여기서도 찍어도 되는데 이 선을 갑자기 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. 이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이게 180도 법칙이고 이 가상선의 종류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이 5가지 말고도 뭐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5가지예요. 첫 번째가 시선에 의한 거, 두 번째가 이동에 의한 거, 세 번째가 특정 행동에 의한 것도 있고 네 번째가 등장과 퇴장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준이 되는 사물이 있을 때 되는 사물이 있을 때 이럴 때 가상선이 생긴다.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시선. 사람이 이렇게 혼자 있거나 뭐 혼자 있으면은 뭐 이쪽에 눈이 있으면은 이쪽을 쳐다보면은 이 자체가 가상선인데요.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시선이 마주치는 이 선을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가상선이에요. 그래서 카메라가 이쪽 180도 구역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고 반대쪽 180도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데 카메라가 넘어가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. 그래서 이 가상선을 그리고 한쪽에 있어야 된다. 이게 180도 법칙이다. 두 번째로는 이동에 의한 겁니다. 이동하는 거 대표적으로는 자동차가 있잖아요. 자동차가 이쪽으로 쭉 간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은 그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이 선 자체가 가상선이에요. 그래서 카메라는 이쪽에 180도 이쪽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반대쪽에 180도 여기 안에 있어도 되고 여기서도 물론 뭐 다른 이유 없이 어떤 동기부여 없이 갑자기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보던 카메라가 일로 넘어가 버리면은 차가 이쪽에 있던 카메라가 일로 가면은 차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. 세 번째는 특정 행동을 할 때입니다. 특정 행동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어요. 벽이 있고 여기 문이 이렇게 달려있다. 여기 손잡이가 있겠죠. 그럼 이 손잡이를 향해서 팔을 뻗는 사람 그러면은 팔을 뻗죠. 이게 특정 행동이에요. 그러면 이 팔이 가상선을 만듭니다. 그래서 이 가상선을 기준으로 우리 가상선을 찾았으니까 이쪽에 180도 반대쪽 180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. 가상선만 찾을 수 있으면은 카메라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.
마찬가지로 여기서 카메라로 찍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유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. 이게 갑자기 이런 문에서 넘어가 버리면은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치 반대쪽으로 카메라가 넘어가 버리면은 다시 반대쪽 문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런 문제가 있고, 다음으로는 등장 퇴장입니다. 영화는 프레임의 예술인데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에,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볼 때 당연히 이쪽에서 오는 거라고 상상을 해요.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. 근데 사람이 이렇게 나갔는데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들어온다. 그러면은 이제 가다가 왠지 돌아온 듯한 느낌이에요. 어떤 뒤에 배경에 어떤 그 근거가 없으면, 이 배경이 그냥 복도에 뭐 밋밋한 복도면은 이 장면 다음에 이 장면이 이어지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뭔 일이 있어서 거꾸로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, 관객들은. 그래서 등장 퇴장도 이 자체가 이동하는, 등장 퇴장하는 이 방향 자체가 가상선이라서, 이게 다른 예를 좀 들자면은, 이게 사람이 꼭 이렇게 왼쪽 오른쪽 수평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.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가상선이 이렇게 되기는 거죠. 이 가상선 이쪽 방향 안에서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거,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, 마지막으로 기준이 되는 사물입니다. 기준이 되는 사물은 이렇게 큰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은 사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카메라가 뭐 이동 자체가 가상선이 될 수도 있는 건데, 이 사물이랑 같이 카메라 그 앵글을 담으면은 어차피 이걸 기준으로 사람이 여기 있는지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, 우리 관객들이.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을 때는 좀 이런 가상선에서 좀 해방이 됩니다. 그래서 가상선을 그을 수 있으면은 180도 법칙을 지킬 수가 있고, 가상선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. 시선, 이동에 의한 거, 특정 행동에 대한 것도 있고, 등장과 퇴장에 의해서 생기고, 기준이 되는 사물에 의해서 가상선이 생긴다. 가상선이란 건 그런 거고,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기술을 익혀야 되거든요. 기술에 매몰되면 안 돼. 지금 제가 막 카메라 세팅해놓고 막 조명 켜놓고 여기 막 마이크 달아놓고 막 이렇게 녹화하는데,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, 중요한 건 관객의 관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려면은 스토리를 잘 살려야 되고, 스토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것 뿐이잖아요. 기술이 뭐 들어가고, 뭐 스태프가 누가 필요하고, 편집 기술이 뭐가 들어가고, 뭐 색보정이 들어가고, 이런 거는 다 그 메인 스토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니까,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스토리를 위해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기술에 매몰되면 안 돼. 연속성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이 법칙은 지키되, 법칙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거고,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깨물로써 얻어지는 이점이 있으면은 그때는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,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찍어보고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야지. 그래서 실력을 키워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,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내가 오늘 세팅을 좀 바꿨는데 너무 이 형광등이 플리커가 너무 심해가지고 형광등 끄고 잘 찍어보려고 합니다. 좀 분위기 있나요? 저는 또 다음 스터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도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